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 드릴 건데요. 이것도 잘 보이는지 봐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리더 러블리은이라고 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린 첼토링에서 만났기 때문에 첼토링에서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은 어떤 건지 인증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요. 또 일자별 진행 사항이나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 영상이나 뭐 화면 캡처 같은 거 SNS 공유는 꼭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블로그에서 제가 블로그는 못하고 났으니 네, 이 부분은 캡처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네, 꾸준한 블로그 습관을 만들자라는 챌린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밑에 보면 이제 블로그 리더 유관 러블리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데 풀 네임이 유가하는 러블리은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가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 보니 저는 육아의 인플루언서겠죠. 그래서 저는 평범한 육아맘이지만 블로그 글을 써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었고요. 또 블로그 글을 쓰면서 수익화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클래스, 홈카페 클래스,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플랫폼에 강사라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음소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네,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은 첼토링 4월부터 7월까지 지금까지 계속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블로그가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성장이라는 게 단시간에는 어려워요. 갑자기 오늘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이번 주에 내 블로그가 성장하거나 내가 성장하거나 하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인플루언서도 되고 수익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꾸준히 할 거고요. 또 꾸준히 같이 하실 분들이랑 챌린지를 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되었고요.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시길 정말 추천드리고, 하지만 우리 챌린지는 뭐 블로그 교육 내용이 주가 아니라는 거, 네. 블로그 습관을 들이는 그런 챌린지라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 부분이 좀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7일 챌린지 동안 3번을 만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거 흐름만 알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안내사항 있는데요. 챌린지 기간 다 확인하셨죠? 저희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평일에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쉬셔도 되고 포스팅을 하셔도 되고 네, 그 시간 안에만 철토링 그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 방법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네, 미션은 저희가 포스팅 글을 이제 쓰실 텐데요. 매일 자정 12시까지 하신 글을 네, 포스팅 하셨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자정 12시예요. 네, 1시, 2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보면 채팅방 매너는 우리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미션은 12시까지인데 채팅방에는 공유가 나중에 10시까지네 라고 하시면 오후 11시에 글을 작성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다음날 오전 5시 이후에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미션을 성공을 인정받으시려면 네, 뒤에 알려드릴 첼토링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나 어쨌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스팅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전달 사항은 그 단톡방 상단에 비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클릭하시면 공지사항이 쭉 뜨잖아요. 근데 거기 다 담아놨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가장 먼저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를 하다 보면 서로 이웃
추가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인스타로 치면 뭐 팔로우하고 마팔로우하는 거라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챌린지 기간, 내가 하루에 3명은 서로 이웃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7일 동안 20명이 넘는 분들이랑 같이 친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또 수적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블로그 성장에도 좋고. 그래서 부담은 갖지 않으시되 그렇게 이 단톡방을 챌린지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미션을 인증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첼토링 홈페이지예요. 네, 여러분 첼토링 홈페이지에 초창기에 이제 모닝 짹짹이 굿잭 그 활동할 때 인증해 보셨죠? 그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공식 카페라고 첼토링 공식 카페에 있어서 거기 가입을 하시면 본인의 글을 쓰신 다음에 이제 댓글 형식으로 내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해서 쭉 미션 하신 걸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이 글을 쌓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톡 공유. 아까 매너 얘기 드렸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네, 그 안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면 단톡방에 한번 보내주시고 카페에 한번 들어가 주시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게 클릭을 하면 보여드리려고 해요. 챌린지 첼토링 홈페이지에 인증하는 거 다들 많이 해보셨나요? 어렵진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URL을 삽입해서 바로 넘어가게 해놨는데 넘어가지가 않아서 잠시만요. 일단 채팅방 저처럼 이렇게 좀 당황될 때 어디 있지? 채팅방 공지사항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리틀리 영상. 네,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공지화면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안 보입니다. 네, 이건 보이시죠? 네, 이게 리틀리 화면이에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리틀리 화면이에요. 그 채팅방 공지사항 상단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웰컴 이제 이런 부분은 빼고 인사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요. 바로 이제 첼토링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게 1번, 2번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1번을 누르면 7월 미니 챌린지 인증하기가 나오고요. 네, 시작해서 저희는 1번이에요. 네, 1번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뭐 언제 이렇게 체크하셔서 하는 거 한번 해보셨죠? 네. 그래서 요거 인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첼토링 카페, 공식 카페인데요. 여기 가입 안 해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의 챌린지, 여러 챌린지가 같이 진행하는데요. 저는 4월부터 쭉 진행을 했고 지금은 7월 미니 챌린지에 명상 말고 타로 명상 말고요. 그 밑에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인증하기 이 게시판을 자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셔서 제가 벌써 해놨는데요. 네, 필독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카페에 들어가서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인증하기 누르셔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글을 쓰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목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슬러시 닉네임 인증 이런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블로그 주소를 남겨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처음에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게시판에 계속 이렇게 댓글 형식으로 다를 거예요. 1일차 포스팅하면 여기다가 주소 달고 2일차 포스팅하면 이렇게 달고 네, 3일차 쭉쭉쭉 해서 7일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구나를 스스로 보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형식의 이렇게 글자 URL도 적어 놓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사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카메라 모양 누르시면
이거 클릭하고 등록만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도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미션 하시고 나서 사진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차수에는 이렇게 사진도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챌린지 시작하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또 알려드릴게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하고 나면 인증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운 모닝 찍찍이 아침에 챌린지도 다 인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증하는 거, 카페 인증, 홈페이지 인증, 카카오톡 인증 이렇게 3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가서요. 네, 그러면 이제 챌린지 완주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7일이기 때문에 7개의 포스팅은 써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말은 제외해서 이제 7개예요. 그리고 미션 같은 걸 제가 드렸을 때는 캡처해서 지금 알려드렸죠?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포스팅은 7개는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미션은 가볍게 캡처해서 한번 인증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요 미션을 당일에 아침 5시, 새벽 5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 글쓰기 숙제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전날에 오후에 11시에서 12시 정도 미션을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내일은 뭘 써야겠구나를 생각하시고 또 아침에 일상 이제 하시면서 필요한 시간에 글을 쓰시면 됩니다. 꼭 5시에 일어나고 써서 6시에 일어나고 쓰고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원하는 시간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포스팅 공유 시간 단톡방은 오후 10시. 근데 이제 11시에 글을 쓰신 분들은 단톡방은 공유하지 않고 카페에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 카페에만 공유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단톡방은 제가 공유를 다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챌린지 완주로 인정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아까처럼 카페에다가 7개 글을 잘 쌓아주신 분만 챌린지 완주로 인정해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3일차인데 1일차 거를 지금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것. 그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일 12시, 자정 12시까지 글만 인정해드리니까 그렇게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상세 좀 스케줄인데요. 아마 요거 그 첼토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커리큘럼 보셨을 텐데요. 저 1일차, 7일차 이렇게 쭉 주말 하지 않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갈 거라는 거. 줌 미팅은 3일 하는 거. 오늘 한번 만났죠? 그래서 화요일 날 다시 만날 건데요. 그 화요일 날은 PC 버전으로 네이버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어디 보이시나요, 이제는? 그러면 혹시 이거는 보이세요? 지금도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저희는 보이는데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화면 잘 보여요. 네네네. 아트님 목소리 딱 알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3회차에 한 번 더 만날 거예요. 제가 글쓰기 어떻게 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금, 월, 화 세 번에 있는 내용을 7월 20일 금요일 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줌으로 만나지 않아도 이제 네이버 모바일 같은 거 활용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리틀리에 올려드릴 테니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줌 미팅과 영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1일차 할 거예요, 2일차 할 거예요를 미리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뭐 스마트 에디터라는 걸 배운 다음에 적용을 해보고 자유로운 글도 한번 써보고 리뷰 글도 써보고 카톡에 이제 포스트하는 거라는 걸 만들어서 해보고 어플, 글로 사진을 편집해서 해보는 것들 이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는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우리 챌린지에 대한 건 앞에 있었고요.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해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블로그는 하고 싶고, 근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아직 주제도 없고, 소재도 없고, 그렇게 방황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블로그 시작하셨나요? 네,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분보다도 일단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먼저 앞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블로그 챌린지가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그 플랫폼이 간단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용기 내서 챌린지를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블로그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네, 처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부심은 처음에 갖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너무 잘 쓰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네, 우리 지금 뭐 논문 쓰는 거 아니죠. 그리고 뭐 작품 출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블로그에 내 글을 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세요. 네, 처음부터 잘 쓸 수 없어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친구 따라서 블로그를 만들었고요. 근데 남들이 여행을 많이 쓰네. 그럼 나도 여행을 써봤다가 남들이 맛집을 많이 쓰네. 그러면 맛집도 써봤다가 네, 또 홈카페도 좋아해서 홈카페도 써봤다가 네, 결국 육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소재도 바뀔 수 있고 주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제를 잡기 어려우니까 네, 일단은 또 잘 쓰려는 부담감과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초보 시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쓰자. 네. 잘 쓰려고 고민하다가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어떤 글 쓸까가 사실 제일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늘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오늘 할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은 단위로부터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주말이라 나는 이걸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이 글을 써볼까? 아니면 나 내일 여행을 위해서 오늘 준비할 건데 그러면 준비물 글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네,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것도 사실 좋지만 초보 블로그는 일단 오늘 어떤 글을 쓸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훈련이 돼서 당일에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당일에 생각을 해서 포스팅을 쓰면 글 쓰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왜냐면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뭘 써야 되는지 생각하고 사진도 정리해서 올려야 되니까 글 쓰는 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힘들어서 이제 내일 또 포스팅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글을 쓸까는 오늘의 초점이지만 사실 전날 미리 한 번씩 시간 날 때 아니면 자기 전에 생각하면서 잠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초점은 네, 내 앞에 있는 거, 오늘 내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는 하다 보면 좀 내 시간이 없는데 하고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블로그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이거를 나만의 루틴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이 육아 퇴근을 하고 난 밤 10시 이후가 저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포스팅을 밤 10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제는 12시 이전에 마치거든요. 이제 훈련이 돼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50분이면 50분 안에 마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는 딴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블로그 쓰는 거를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블로그를 썼나? 어제 쓴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는 처음에는 루틴을 정하셔서 아침 5시면 5시, 6시면 6시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글을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 우리 채팅방에 이제 같이 블로그 포스팅한 거 막 올리실 텐데요. 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네. 오늘은 이걸 썼네. 그거에 보고서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발전되면 정말 네이버에서 지정하는 이달의 네이버라는 그 블로그를 보면서 벤치마킹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 블로그에 놀러 가보는 거예요. 채팅방에 공유되는 것 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챌린지 또 운영하고 있는 방에 봤더니 뭐 라면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 이전에 어떤 분이 또 신제품 라면을 올려주셨는데 그걸 보고서 나도 먹어봐야겠다 해서 그 포스팅을 또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라면이지만 이 사람이 라면 이렇게 썼네. 그럼 나도 오늘은 이런 라면을 먹고 후기를 한번 써볼까? 네, 이렇게 해서 소재를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혼자 나 너무 어려워. 오늘 블로그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챌린지 기간 동안 우리 채팅방에 오늘 뭐 써야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도와드릴 거고 저도 오늘 이런 거 어때요?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챌린지 기간 동안 너무 어렵지 않게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로그는 주제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블로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도 주제가 계속 변했어요. 그래서 주제는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쓰고 싶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내 글이 나중에 글이 쌓이다 보면 그게 블로그 주제로 잡아가실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편하고 매일매일 쓴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뭘 써야 하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일이 챌린지 시작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소재를 찾고 저는 주제를 찾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초보자분들은 주제를 먼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계속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요. 뭐랄까 주제라고 하면 뭔가 되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 주제로 글을 써야지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작은 단위로 제가 앞에서 오늘은 뭐 할까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오늘은의 소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주제를 정하셨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그렇지 않고 난 아직 못 정했다라고 하면 내가 매일 쓸 수 있는 글, 편한 글, 그다음에 작은 단위의 소재를 찾아서 하는 글.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아요. 일단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오늘 일상, 오늘 아침에 뭐 밥 먹고 줌 미팅도 했고 오늘 514 챌린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일상 생각 글이거든요. 네, 그런 글 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 오늘 내가 뭐 코바늘을 했다. 아니면 오늘 내가 배드민턴 운동을 했다. 아니면 내가 취미로 식물을 기르고 있다. 네, 이런 것도 다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주말이라 가족들이랑 같이 간 맛집, 뭐 카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면 리뷰인데 뭐 요리 레시피를 내가 조금 더 뭐 오이도 올리고 상추도 올리고 해서 레시피를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 요리나 레시피 글로 올리시면 되고요. 너무 많아요. 제품도 최근에 내가 산 화장품, 뭐 최근에 내가 쇼핑하려고 했던 것들 뭐 다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행을 1박 2일로 가야지 여행은 아니고요. 집 앞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산책로, 뭐 공원 이런 것도 다 포스팅 글로 쓰실 수 있는 소재가 돼요. 뭐 저 같은 경우 육아를 하는데 아기 양말, 칫솔, 치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재가 되고요. 또 심지어 그렇게 글도 써요. 그래서 상위 노출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기저귀도 하고요. 많이 해요. 아니면 오늘 읽은 책 다 포스팅으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소재가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쌓다 보시면 이게 바로 주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일상 생각 쓰는 글이 좀 더 편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아 글을 매일 쓰는 게 편하고요. 어떤 사람은 독서가 편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글을 써봐야 이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주제를 잡고 글을 쓰려면 너무 힘드니까 네, 이렇게 작은 단위부터 생각하시고 주제를 잡아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밑에다도 적어드렸는데요. 소재를 먼저 찾고 주제를 찾아보세요. 네, 초보 블로그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고 블로그에게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실제적으로 네이버 포스팅할 때 이런 화면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내 글의 분류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네이버에서 주제를
네, 네, 3가지가 아니라 32가지, 네, 32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줬는데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이렇게 소재를 찾다 보면 나중에 오늘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라면을 예쁘게 뭐 리뷰를 했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레시피화해서 만들었다. 네, 그러면 여기 생활 노하우 쇼핑에 밑에 뭐 상품 리뷰, 라면 리뷰가 될 수 있고 여기다가 뭐 1번, 2번, 3번 나만의 레시피를 담았다. 그럼 요리 레시피. 이렇게 해서 그 글마다 이렇게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제를 잡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걸 보시고 하면 너무너무 좀 편하실 거예요. 막연한 주제보다 네이버에서 32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준 주제를 따라서 글을 쓰시면 그리고 주제를 잡아가시면 확실히 더 좋습니다. 저의 경우 저는 아까 육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생활 노하우 쇼핑 보면 육아나 결혼 이 주제 있죠? 저는 이 육아 부분의 글을 계속 쓰다 보니 육아 인플루언서로 네이버가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은 나중에 주제를 한 가지를 좀 한두 가지에서 그 글로 전문가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흔하게 인플루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글을 쭉 쓰시다 보면 내 글이 어떤 분은 국내 여행이 좀 많고 어떤 분은 교육 학문이 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부분에서 인플루언서를 좀 꿈꿔야겠다. 전문가를 꿈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재를 잡으시고 글을 좀 쓴 다음에 여기 있는 주제로 내가 맞춰 가시면 방향성이 잡힙니다. 저도 처음부터 잡히지 않았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글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육아로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을 때 그랬어요. 진짜로 매일매일 글 쓴다고 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제가 쓰고 싶은 글은 사실 따로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고 난 이게 재밌어 라고 하는 글. 쓰고 싶은 글도 맞지만 내가 진짜 질리지 않고 지금 계속 할 수 있는 글. 네. 그 글로 주제를 잡았어요. 그게 일단 육아였고 육아 관련 글을 계속 쓰다 보니 그 인플루언서를 신청해서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가능하시거든요. 제가 글을 잘 쓰고 사진을 잘 써서가 아니고요. 그 분야의 글을 많이 쌓다 보면 네이버가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인플루언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기초를 일단 3가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진을 편집하는 거, 그다음에 본문의 가독성을 좀 높여주는 거, 그다음에 기타 첨부하는 거,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사진 편집은 뭐 크게 올리고 조절하고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는 거고요. 본문이라는 건 우리 블로그 포스팅 본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글씨 강조하고 싶은 건 좀 크게 하고 색깔도 변경해보고 정렬도 좌우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요. 나중에 인용구랑 구분선이라는 걸 활용하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건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 때 부담이 없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술 읽히겠죠. 우리가 어떤 포스팅을 갔을 때 사진도 없고 글도 계속 그냥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딱 앞에 제목도 확실히 보이고 색깔도 선명하고 글씨체도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글들을 다 찾아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진 편집과 또 이런 가독성이 높이는 본문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동영상을 넣거나 지도 같은 걸 넣는 거 이렇게 해서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블로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뭐 주제를 잡고 소재를 잡지 않아도 그냥 일상글을 쓰시더라도 이 3가지는 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 편집하는 거, 본문하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OT라서 가볍게 진행하려고 하고 PC 버전에서 사진을 편집하고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건 제가 2일차 줌 미팅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크게 욕심 막 내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있는 거로 활용해서 만드세요. 예를 들어 뭐 꼭 썸네일도 캔바나 미리 캔버스로 내가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블로그에 있는 스마트 에디터라는 사진 편집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괜찮네? 재밌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오늘 일어나면 저는 일상 소재를 찾아요. 오늘은 뭘 하지? 아니면 전날, 내일 뭐 할 건데 그럼 거기서 뭘 써볼까? 이런 생각을 미리미리 해요. 소재를 찾아놓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은 주말이니까 오후에 이제 아기랑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산책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그럼 그걸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한 대로 일단 제가 카페 갔을 때 사진을 먼저 찍어놔요. 어떤 글을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갔을 때 사진을 막 찍어 놓습니다. 사진은 사실 블로그 할 때 생명이에요. 글도 중요하지만 블로그는 사진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하고 있는 일상에서 항상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찾고 그 소재에 맞게 사진도 좀 찍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스팅하는 시간, 저만의 루틴, 밤 10시 컴퓨터에 앉아서 관련 내용을 좀 서치해요. 예를 들어 오늘 갔던 카페에 뭐 주소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뭐 유기농 빵집이었는데 난 몰랐다. 그러면 이제 유기농 빵집이었다고 정보를 포스팅이 적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정보를 좀 서치해요. 근데 홈페이지가 없어. 그러면 그 카페를 클릭했을 때 사람들이 써놓은 글도 참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정보가 들어있네? 라고 해서 그런 글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보 검색을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는 포스팅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마다 포스팅하는 시간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진이 50장이고 어떤 사람은 사진이 2장, 3장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좀 시간이 틀리겠죠. 사진 편집이나 글 내용도 틀려질 수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편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3시간, 4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 내가 나만 오래 걸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써내려 가시되 일단 저랑 올해 이제 블로그를 계속 100일 동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포스팅하는 게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려고요. 저는 시간 이렇게 할 때, 포스팅할 때 타이머를 활용해요. 그래서 주구장창 앉아있는 게 아니라 타이머를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30분이면 30분을 맞춰놓은 다음에 포스팅을 하려고 딱 앉아놓으면요. 확실히 효과가 저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책 같은 걸 보면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감 시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포스팅할 때요. 타이머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금 포스팅에 익숙하신데 사실 좀 시간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타이머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되면 그 1시간 안에 포스팅하는 게 딱딱딱 익숙해질 거예요. 몸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포스팅 발행하다 보면 초보 블로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포스팅하고 나서 발행이라는 그 뭐랄까요? 키워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앞에 있는 화면이 떠요. 카테고리, 주제, 뭐 공개 설정, 발행 시간 이런 화면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매번 포스팅할 때 무조건 발행을 위해서 이 화면이 뜨는 거거든요.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뜨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카테고리 아까 제가 보여드린 32가지 카테고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주제고요. 이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일상도 있고 육아 카테고리도 있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뭐 맛집이나 카페도 있고 네, 그런 카테고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2가지는 주제에 해당돼요. 주제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제도 주제 선택 안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주제를 이게 뭔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에도 주제 선택 안함 말고 다른 걸로 꼭 지정해서 발행을 하시길 추천해요. 우리의 글은 네이버 AI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글을 쓰면 이 사람이 육아의 글을 썼구나 해서 육아 쪽으로 분류를 하고 이게 과정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AI가 분류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맛집을 썼구나 해서 분류를 하는데 주제를 선택 안 하는 것보다는 분류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가가 되려면 그 글을 오래 쌓으셔야 된다고.
네, 오래 쌓는 게 좋은데 주제를 선택 안 하면 네, 선택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주제는 꼭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정해보시고 발행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주제는 뭐 일상생각 아니면 뭐 맛집, 뭐 여행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정, 공개 설정이라는 건 전체,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로 이웃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4일차에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은 글을 쓰시면 전체 공개로 해주세요. 네. 전체 공개로 하셔서 내가 이제 블로거라는 걸 알리셔야 돼요. 지금은 글을 써도 남들이 네이버로 이렇게 검색해서 내 글에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글을 다른 사람한테 퍼날라야 돼요. 그 작업을 하셔야 내 글에 조회수도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 달아주면 나도 신나서 댓글도 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피해. 나 이웃만 보여줄 거야. 나 비공개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 공개로 꼭 만들어주시고 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더 유명해지시기 전에 네, 지금 전체 공개로 한번 해놓고 이것저것 다 써보세요. 그냥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이런 걸 써도 되나라고 할 때 그렇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 눌러보시고 그냥 글도 다 써보세요. 그냥 창피하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체 공개로 해서 글을 써나가세요. 그리고 발행 설정에 초록색 체크 박스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초록색 체크 박스는 다 있는 게 좋아요. 댓글은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되어 있죠. 댓글 허용이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댓글 다는 거 있죠. 이 글은 너무 재밌었어요. 맛있어 보여요. 이런 댓글 허용하는 창이에요. 이거를 초록색 체크박스를 한번 누르면 이게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내 글에 왔을 때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공감 허용은 좋아요, 하트. 네,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댓글은 못 달지만 좋아요 표시를 눌러줄 수 있는데요. 이게 공감 허용이에요. 그리고 검색 허용은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놓는 거고요. 블로그, 카페 공유도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으면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증 514 챌린지 인증글 같은 거 나중에 공유하시는 거 쉬운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이것도 항상 초록색 체크박스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CCL 표시라고 하는 것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또 외부 공유 허용이라는 거. 네, 이 부분에 나중에 물음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이동할 때 편한데 하시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하시면 여기다가 체크박스 한번 눌러주시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한 번 더 누르면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초록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냥 네, 이 하얀 부분은 그렇게 하얗게 그냥 냅두는데요. 뭐 되어 있어도 사실 크게 문제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치면 댓글 허용, 공감 허용, 네, 블로그, 카페 공유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설정할 때 글을 발행할 때 이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고 혹시 포스팅 올렸는데 이 부분을 빠뜨렸다 하면 저도 이제 같이 체크해서 채팅방에서 알려드릴게요. 간혹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공감 허용이 없네요, 댓글 허용이 없네요 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설정을 기본으로 유지를 체크하시면 이 기본으로 설정이 유지가 되지만 가끔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에러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 하나하나 체크하시거나 네, 해제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도 해시태그 많이 해보셨죠? 블로그에도 해시태그를 쓸 수 있는데요. 본문에 쓰면 알아서 이렇게 태그 편집에 잡히기도 하는데 저는 본문에 해시태그를 넣는 것보다 이 발행창에서 태그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다가 해시태그를 넣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태그를 넣지 말고 태그 편집이라는 부분에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는 거. 네, 그리고 최대 30개까지 여기다 해주시면 되고요. 본문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본문에 하면요. 지저분해 보이는 걸 또 그럴 수 있고 나중에 본문에 있는 걸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내 글이 아닌 다른 글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인스타도 마찬가지긴 한데 블로그도 그게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태그 편집은 태그 편집에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네, 발행은 지금 할 수도 있지만 예약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글을 써놓고 발행이라는 걸 예약하고 예약 발행을 눌러놓으면 시간, 일자 다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공유를 해야지 하고 발행을 누르면 그때 알아서 네이버 블로그가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주말인데 여행하기 전에 좀 이걸 해놔야지라고 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내일 바쁠 것 같으면 오늘 먼저 써놓으세요. 그리고 예약 발행을 내일 날짜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내일 보기 때문에 아 이분이 1일차 미션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몰아서 쓰는 게 좋진 않지만 예약 기능을 활용하라고 네이버가 알려준 거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공지사항이면 공지사항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오늘 뭐 아기와 갔다 온 카페에 대한 글이면 공지사항으로 굳이 등록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 체크박스는 그냥 하얗게 냅두면 됩니다. 공지라고 하면 한 번 더 눌러서 초록색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을 눌러주시면 완성돼요. 끝.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일단 초보 블로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계속 말씀드리죠. 일단 부담 없이 글을 쓰세요. 제가 책에서 읽은 글귀인데요. 네, 누군가 내 글을 볼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내 글이 좋은 글인지 아닌지 고민하지도 말고 일단 쓰면 된다. 네, 모든 위대한 성공의 여정에는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글쓰기의 두려움은 쓰면서 저절로 해결된다. 라는 파워블로그의 첫걸음이라는 책에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 이제 블로그를 개설하고 할 때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만 사진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촌스러운 것 같은 그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초보라서 당연한 거니까 모르면 배워가시면 됩니다. 일단 글을 쓰세요. 뭐가 됐던. 오늘 콩나물 무친 레시피라도 일단 한번 써보세요. 쓰면서 레시피는 좀 더 보기 좋게 변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은 남들이 또 보면서 따라하면서 이 글이 좋아요라고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거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월요일 내일부터 글을 쓰는 여정을 한번 저와 함께 7일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TMI이긴 한데요. 일단 저랑 또 100일 넘짓 계속 하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담아봤어요. 일단 이것도 저 이제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가 항상 학장님이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 세계에도 감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감성 콘텐츠라는 또 책을 읽으면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과학공학적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인문학적 감수성과 철학이 결여된다면 메타버스는 그냥 전시품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메타버스에서도 인문학적 감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갑자기 어려운 수학이나 이런 공식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성 부분에 글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있으신 분, 글을 써내려가면서 뭐 사진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이런 것들에 내 감성을 담으면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넣어봤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이 감수성이라는 부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결국 이제 글에 나의 경험과 생각을 같이 녹이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갑자기 인문학적 감수성이 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감수성을 엄청 넣어서 막 훌륭한 글, 멋있는 글보다는요. 그냥 나의 생각과 경험을 느끼는 글을 블로그에 계속 쌓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의 히스토리가 돼서 언젠간 이게 브랜딩이 되고 브랜딩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뭐 사업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블로그만 했는데 책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책으로 인해서 강연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요. 이러면서 네, 여러 가지 활동 범위가 늘어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직 더 성장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블로그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공부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신의 블로그의 내용을 계속 알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계속 글을 쓰시되 글을 쓸 때 정보성도 중요하지만 내 글도 되게 내 생각이나 경험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녹여서 써보세요. 정보성 글은 이제는 너무 많은 시대예요. 너무 잘 나와 있죠? 거기다가 내 경험과 생각을 녹여서 글을 써보시면 네, 인플루언서로 가시는 길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거예요.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요. 네, 7일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라도 더 얻어가시는 챌린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궁금하신 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네, 홍아님께서 리더님 블로그 사진들 특히 예뻤어요. 정말요? 벌써 제 블로그 보셨어요? 네, 빠르신 분들. 네, 사실 저도 이 채팅방에 그 공지사항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거는 미리 보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단계인지 제가 월요일날 글을 쓰는 거 이게 빨리까지. 나도 이거 하면 그때용 내가 지정한. 네. 혹시 음소거 안 되신 분 누구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월요일부터 챌린지 하시잖아요. 월요일날 글을 써보시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이 이 정도 단계시구나. 그러면 다음 단계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월요일부터 다시 글을 쓰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래도 나는 뭐 글을 너무 못 쓰겠다. 네, 미션 인증은 3곳에 다 올리는 건가요? 나는 덕희님의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올리는 거는 채팅방에 올려주시는군요. 우리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썼고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썼고 그래서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서 뭘 썼지? 보는 의미로 카톡방 하나. 그런 다음에 첼토링 카페에는 내가 7일 지났을 때 이만큼 했구나를 스스로 보실 수 있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첼토링 홈페이지는 이제 모니 짹짹이 할 때 해보셨죠? 그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리는 거 모니 짹짹이 있는 그 홈페이지는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올리는 거는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올리셨던데 혹시 많이 올릴수록 좋은 건가요? 제 글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조건 사진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사진이 많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랄까요? 여행이나 맛집, 내가 어느 장소를 갔을 때는 사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 공항에 갔던 싱가포르 공항에서 환승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적는데 사진이 3개밖에 없고 10개밖에 없으면 여러분 제 글 보실 건가요? 네, 다른 사람 3, 40개 있는 상세한 글 사진 있는 거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제나라에 따라 사진은 양은 바뀝니다. 그래서 리뷰글 같은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많게 하지는 않아요. 일상도. 그런데 아마 많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여행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진이 많아야 좋습니다라고 하진 않지만 최소 제가 봤을 땐 최소 5장, 6장은 이상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다른 사람 글을 볼 때 사진을 이제 블로그를 보려고 봤는데 3장이면 벌써 끝났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사진 3장이면 사실 저는 인스타를 볼 것 같거든요. 굳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사람 글을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 6장은 기본.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 하실 때는 최소 사진을 몇 장까지 올려주세요. 라고 기준이 있어요. 네, 체험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이 이제 맛집을 가면 맛집에서 이제 공짜로 제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포스팅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체험단이 있는데요. 최소 사진이라는 게 있는데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제가 나중에 미션을 드릴 때 여러분의 단계를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3장 이상만 일단 올려주세요 할 건데 3장 이상이면 뭐 30장도 가능하고요. 40장도 가능해요. 단 50장까지는 넘어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할게요.
여행글이 아닌 이상 그렇게 사진을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려면 네이버 블로그 앱을 깔아서 하면 될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PC 버전이 있고 모바일 앱으로 해서 버전이 2개가 있어요. PC 버전, 모바일 버전. 그런데 초보자분들에게는 PC 버전을 무조건 추천해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화요일 날 같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고 많아요, 기능이. 자세한 버전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모바일을 하시면 훨씬 쉽거든요. 근데 모바일을 하면 나중에 PC형이 너무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려면 네이버는 PC화면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앱도 깔아놓으시면 도움이 몇 배로 되시고 포스팅할 때도 시간이 단축되실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이용님이 회사 블로그 제 아이디로 하고 있는데 이번 찰토리 가면서 제 개인 블로그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회사 블로그로 사업하는데 이 블로그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그거 쓰셔도 돼요. 네,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닉네임만 제가 알 수 있게. 네, 차이용 중국어님이 예를 들어 여러 차이용 중국어 있다면 모르니까. 그래서 했던 거니까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많이 하세요. 여기 보면 이번에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잠시만요. 네, 부사기님이 소리가 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블로그로 운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시는 내용을 적으면 블로그가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불친구들이 있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했어요. 맞아요. 오일선 챌린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5시에 나 혼자 일어나서 6개월 하라 그러면 막막하지 않은가요? 근데 이제 서로 인증도 하고 인증이라는 게 조금 있어야 나를 틀 안에 이렇게 놓고 계속 이렇게 다독여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셀토링 오늘부터 아니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7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달릴 거를 오늘 OT를 미리 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바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채팅방 공지사항에 다시 줌 미팅 날짜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인증은 셀토링 카페와 어디? 카톡방에. 우리 카톡방. 우리 카톡방.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월요일부터 올려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 보고 또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챌린지 진행하는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까지는 매일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글을 올리는 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어느 날은 캡처를 해주세요 하면 캡처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이 조금 어렵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되시다 보면 이게 무슨 인증이구나, 어떻게 하는 거구나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아마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침 5시, 6시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구나. 좀 보시면서 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증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걸 미리 땡겨서 한 거고요. 내일은 미션을 제가 미리 드릴게요. 내일 미션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전날 밤에 항상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낮에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그냥 자유로운 글쓰기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한번 써보세요. 1일차는 그냥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그냥 막 써보세요. 사진은 반 3장 이상만 넣고 써보세요. 그래서 7일 뒤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지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냥 원하시는 글 써보세요. 제가 오늘 소재거리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냥 써보시면 되세요. 일단 부담 없이 쓰시는 거예요. 누가 뭐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를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해보는 거고요. 그쵸, 조마님. 월요일은 자유로운 글쓰기. 리뷰 쓰셔도 되고, 에세이 쓰셔도 되고, 오늘 514 챌린지가 없어서 허전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블로그를 하신다는 건 문장 3개 이상을 쓰실 거잖아요. 그죠? 문장 3개 쓰시려면 아마 인스타 쓰실 건데, 다 나만의 스토리를 적어 놓고 싶으셔서 오셨을 것 같아요. 나만의 스토리, 나의 일상 이야기, 이런 걸 쌓으실 텐데요. 한번 그것들 풀어보세요. 월요일날. 편하게. 아무거나. 내일 새벽 5시에 안 모이고요. 화요일, 금요일.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시간이랑 날짜 다 확인해서 올려놨습니다. 내일 안 모입니다. 글자 수 제한 없어요.
제한 없어요. 어떤 분은 짧고 어떤 분은 길겠죠. 그냥 일단 그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작네? 그럼 이제 조금씩 늘어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기네? 그러면 조금씩 자르실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블로그 챌린지를 위해서, 근육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글자 수 제한 없어요. 네, 그쵸. 오늘 내용이 사실 내일 내용이에요. 내일 내용인데 OT 땡겨서 주말에 하시는 게 출근 안 하실 것 같아서 한 거니까 하고 나머지는 영상 보시면 돼요. 7일, 총 7일, 평일에 7번 하는데요. 우리 줌 3번 만나요. 그럼 4번 남죠. 네, 4번은 그중에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고 자유로운 글쓰기 이런 건 사실 영상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저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만나지 말고 글 쓰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시간에 잘 글을 쓰세요. 이거는 써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내가 뭘 써야겠구나. 오늘 했던 주말 일상을 내일 써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없다. 먹는 거, 가는 거, 생각하는 거, 책 읽는 거, 뭐 이런 거 다 사진으로 몇 장씩 남겨놓으세요. 미션이 3장 이상이니까 3장 이상의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시고 그럼 내일 글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진이 있으면 글을 쓰는데도 확실히 기억이 더 좋아져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도 있고 사진을 보니 이런 것도 있었네요 하면서 또 써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이랑 사진을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 영상까지 뭐 해주시면 땡큐 더 멋진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내일은 원하시는 글을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서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글도 보시고 아니면 뭐 좋아요 정도 하트 눌러주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서 궁금하시는 거는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안 해보셔서 궁금한 게 별로 없으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은요 네이버 PC 버전으로 사진도 올려보고 뭐 사진도 돌려보고 뭐 모자이크도 해보고 뭐 잡지 편집처럼 아트 타입보 같은 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이 영상을 같이 녹화본은 제가 저장해서 공지사항 윗부분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1시간 뒤쯤 확인해 주세요. 네. 혹시 또 질문은 일단 없으시죠? 네. 첫날에, 이틀 날에 좀 질문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해주세요. 네, 모르는 거는 물어봐 주세요. 저희는 모르는 걸 바로바로 좀 알려드리려고 리더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은영 리더님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진행해 보았어요. 네, 일단 써보세요. 여러분 쓰시는 거랑 걱정만 하고 끝내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있어요. 네, 7일 뒤에는 더 많은 걸 배워가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